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에서 전해드리는 생생한 탈북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입동이 지났지만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전해드리는 박성호 씨의 사연은 비단 그의 개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북한과 러시아의 현실을 묵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로 살아남아 이곳에 이르게 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겪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강한 의지와 결단의 순간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 씨는 북한의 폭풍군단 대자로서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북한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에 파견되어 형제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파견되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래 북한 내에서 폭풍군단은 최고의 정예 부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러시아 전선에서 그들은 일회용처럼 다뤄졌습니다. 박성호 씨가 직접 경험한 위험한 순간들과 탈출에 이르게 된 배경을 들어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박성호 씨가 어떤 경로로 탈출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그가 느끼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도무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상부에서는 매달 2,000달러를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꿈만 같았어요. 2,000달러면 북한에서 한 달 월급 5,000원 정도 되는데, 계산은 잘 안 되지만 100년 정도 벌어야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그 돈을 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돈이 정말 내 손에 쥐어질까요? 북한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이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상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나서지 않거나 이탈을 시도하면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그저 협박인 줄 알았는데 상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전쟁터에서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끝장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듣던 명령이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이곳은 훈련소가 아니라 전장이니까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이번 파병을 통해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죠. 북한에 계신 부모님은 러시아로 떠나는 저의 상황을 모르실 겁니다. 아들이 전쟁터로 가서 목숨을 걸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매달 받는 돈만 기대하며 살아가실 테죠. 그런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 체제에선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요. 내일이면 저와 같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모두 걱정 가득한 얼굴들이에요. 특히 막군에 들어온 어린 병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들은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은 채 전쟁터로 내몰리니 그들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 이 체제의 희생양으로 전쟁터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떠있는 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길이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버텨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내일이면 전선으로 향하겠지만 마음속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단 하나의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내보려 합니다.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감정이 뒤섞였어요. 먼 타국에 그것도 전쟁터로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훈련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차가운 날씨와 거친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중장비를 들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어도 큰 문제였어요. 러시아 교관들이 무언가 지시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야 했어요. 동료 중 하나는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반대로 행동했다가 교관에게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곳에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무엇을 하든 신경이 곤두서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긴 했지만 차갑고 맛없는 수프와 말라버린 빵을 입에 넣기가 힘들 정도였죠. 어떤 날은 너무 허기져서 식사 시간에 나온 고기라고 해봤자 대부분 비계 덩어리인 걸 알면서도 먹어야만 했어요. 한 병사가 음식에 불만을 말하자 교관에게 혼쭐이 나며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처지가 정말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보다 먼저 선발대로 온 북한군 병사들이 전투 중에 전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었죠. 매일 훈련이 끝난 후 피곤에 지쳐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던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북한군이고 같은 조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전선에서 모두 사망했다니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 동료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마다의 두려움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우리도 곧 전선에 투입될 테니까요. 선발대의 사망 소식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칠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와 같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한 병사가 나지막하게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소식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북한에서는 그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저 몇 달 동안 월급이 끊긴 이유를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진 존재로 남는다는 게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내가 사라진다면 나의 가족도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겠죠. 당에서 우리를 보내면서 내세웠던 그 충성이라는 명목이 이제는 제게 너무나 허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고된 훈련과 열악한 생활을 버텨야 하는 이유가 고작 체제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라니요. 더구나 선발대의 죽음으로 이 전쟁의 냉혹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할 곳에 버려진 목숨들이었어요. 하지만 탈영을 시도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고 남은 것은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버티는 것뿐이었죠. 만약 전선에 나가게 된다면 선발대처럼 우리도 차가운 땅에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그 두려움을 숨기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선발대로 떠났던 동료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그저 체제의 요구에 따라 희생된 존재들이었어요. 저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제 안에 남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러시아에 도착한 후 몇 주가 지나자 우리는 고된 훈련과 열악한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일상 속 긴장감에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무감각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묵묵히 견디며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면 차라리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 측에서 우리에게 군사 지원의 일환으로 휴대폰을 제공했어요.
북한에서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기계였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 보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조차 제한적으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기계를 탐색하며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분이었어요. 몇몇 동료들이 웃으며 화면을 넘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화면에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모두가 긴장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웃고 있던 그때 갑자기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눌러서 뉴스 채널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잠시 당황한 우리는 곧바로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북한군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전선에서 몸을 숨기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죠. 처음엔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그 뉴스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선에 총알바지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뉴스에서 우리와 같은 병사들이 소모품처럼 전선에 내몰린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몸이 떨려왔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당국에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명분을 이야기해왔지만 화면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전선에서 소모되는 병사들일 뿐이라는 걸 뉴스에서 여과 없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북한이 이 전쟁에 개입한 진짜 목적은 충성도 국가도 아닌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파병이 단지 체제의 무기, 욕망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은 그저 충격을 넘어서 모든 걸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고된 훈련과 끔찍한 대우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겨우 그것 때문이었다니요. 우리는 명예도 자부심도 그 어떤 자긍심도 허락되지 않은 채 김정은의 야망을 위해 전선으로 내몰린 거였어요. 그동안 북한에서는 우리가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교육받아 왔었는데 이건 모든 게 거짓이었고 우리는 체제의 도구로 쉽게 버려진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목숨은 그렇게 하찮다는 건가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가혹한 훈련과 고된 생활을 견디며 모든 걸 참아온 건 가족을 위해서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병사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고작 핵기술을 위한 대가로 던져졌다는 사실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우리 모두 죽으면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한 병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죠. 사실 그 말은 다들 가슴속에 품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생각이었어요. 언제 전선에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선발대로 먼저 온 북한 병사들이 전투 중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이 단지 소모품으로 사용되었고 그 역시 체제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죠. 밤이 깊어지자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뉴스 화면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총알바지 그리고 핵무기 기술 그 말들이 마치 나를 조롱하듯 맴돌았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체제의 허용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병사들 하나하나의 목숨은 김정은에게 그저 장기판의 말처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탈출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 주변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고 탈출하다 잡히면 처형당할 것이 뻔했죠. 자유를 찾아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현실은 너무나 차갑게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북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길을 떠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저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이 체제의 도구로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의 결심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 자유를 찾겠다는 결심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체제의 거짓말에 속아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는 군복과 장비를 모두 챙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저 침묵하며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선발대가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차갑게 흐르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운송 차량에 탑승했고 모두들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이 밝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차량이 점점 전선에 가까워지자 주변 공기는 더욱 살벌하게 느껴졌어요. 러시아군 지도자가 직접 우리를 배치할 곳을 지시하며 손짓을 했고 전방에는 북한군이 먼저 나가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우리는 무장한 채 차량에서 내려 전선의 최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진동과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가 우리를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전방에 자리를 잡고 각오를 다질 때 뒤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이 갑자기 우리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들이 전투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후퇴하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곧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적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러시아군은 이미 멀리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고스란히 최전방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한 병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적의 총성이 우리 쪽으로 집중되며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대피할 곳도 없고 방어할 방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하나같이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러시아군이 뒤로 물러나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은 거였죠. 우리는 전선의 첫 희생양이자 방패가 되기 위해 이곳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알이 날아와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쓰러졌고 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분노와 공포가 폭발적으로 솟구쳤어요. 눈앞에서 동료들이 차례차례 쓰러져 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과 폭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적을 향해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그들 역시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방에 고립된 우리 병사들은 차례로 총알에 쓰러졌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넘어가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그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게 전부였던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굳은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반 이상의 동료들이 이미 쓰러졌고 피로 물든 땅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전방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났죠. 몸을 숨길 곳조차 없는 전선에서 우리는 마치 바위처럼 멈춰버린 존재들에 불과했어요. 총알은 끝없이 날아들고 포탄은 사방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쓰러지자 그를 부축하려다 함께 쓰러진 병사도 있었고 마지막 남은 탄약을 모아 적을 향해 발포하다가 그대로 희생당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한 병사가 아닌 단지 체제의 도구로 핵기술을 위한 대가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적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갔고 나 역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곧 올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몸과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전선에서 사용되고 버려질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동료가 남은 힘을 다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그의 외침은 마치 울부짖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적의 총성이 다시 터지며 그의 목소리는 폭발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도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김정은의 야망을 위한 아무런 명예도 자부심도 허락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총알받이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걸 모르고 그저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지면서도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선에서 살아남아 내가 본 이 모든 부조리와 체제의 폭력을 고발할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끌어올랐습니다. 전선에서 살아남은 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고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동료들을 뒤로 한 채 겨우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날 우리는 러시아의 지원 없이 총알바지로 전선에 버려졌고 고작 몇 명이 살아남아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에 젖은 옷과 상처로 가득한 몸을 부여잡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허망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김정은에 대한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우리는 단지 체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모되는 존재들이었고 김정은은 우리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죠. 멀리 러시아 전선에 파견된 우리 병사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북한 내 사람들은 김정은을 신처럼 여기며 경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몬 악몽의 주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김정은의 최신 경호 장비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고가의 방탄 차량을 2대씩 굴리며 자신의 안위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그는 고급 방탄 차량과 경호, 인력으로 둘러싸여 자신만의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신성화하는 노래와 문구로 북한 사회에 뿌리 내린 유일 독재자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명령하며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사람도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말 그대로의 소모품에 불과했어요. 그가 충성을 말할 때마다 그 단어 속에는 그의 생명을 위한 방패막이로 우리가 쓰일 운명이라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상부에서 김정은이 직접 보낸 격려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러시아에서의 전투가 나라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 속엔 거짓과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우리는 그 진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목표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무기, 그 외의 모든 것이었죠. 오직 그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이 거대한 체제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소모되고 버려질 뿐인 말 그대로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전해진 뒤 동료들 사이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입을 굳게 다문 채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허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병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가 얼마나 비열한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쥐며 가슴을 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던 거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의 도구로 남지 않겠다고요. 고향에 남은 부모님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테죠. 그러나 내가 그토록 헌신하던 조국은 나를 배신했고 그 체제의 중심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김정은이야말로 우리의 목숨을 팔아치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어요. 저는 북한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것,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며 모든 걸 내던졌던 삶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체제의 진실을 본 이상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고향에서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정은의 메시지 뒤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무정함과 폭력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이어졌어요. 전선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소모품처럼 다시 훈련에 투입되었고 병사들의 체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일부가 탈출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경우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입조차 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살아남아 반드시 자유를 찾겠다는 결심이었죠. 그 결심은 곧 탈출 계획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도 그 계획을 설명했고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는 죽어도 모르고 잊혀진 채 사라질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역시 더 이상 이곳에 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며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병사들의 삶을 끝내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부심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후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다간 결국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게 분명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넓은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벗어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적의 감시와 추격을 피하며 이동하는 동안 한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헤매다 마침내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뜻밖의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짓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말 할 줄 아나?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무언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한국어를 다시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도움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려인이었고 연해주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은신처로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밤늦게 몰래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탈북자를 도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이주된 조상들의 이야기와 한국과의 인연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선에서 탈출은 했으나 저는 아직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까요? 저는 아직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러시아 전선에서 탈출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각 국마다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어요. 북한 지역 전 영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각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시면 또 메일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하는 평양정 보통이었습니다.